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중앙그룹 계열사인 중앙일보 S가 일간 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를 BHC 그룹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S는 중앙선데이, 월간중앙,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 등을 발행하는 중앙그룹 계열사고요. 또 BHC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아직 MOU 단계이긴 하지만 본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간 스포츠는 1969년에 창간한 스포츠 신문이고 또 여기서는 백상예술대상, 골든디스크 어워드 등을 주최하고 있고 또 2006년부터 중앙일보와 함께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를 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언론사 경영이 전무한 기업에서 언론 매체, 언론을 인수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식업체, 그러니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왜 언론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나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 관계자는 언론사 매각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고 보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자원 집중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BHC가 일간 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를 지금보다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매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BHC 홍보 관계자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4월 공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 S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거든요. 지난해 중앙일보 S의 부채는 432억,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7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 잠식 상태가 좀 수년간 이어져 온 상태이고 또 이번 매각을 통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노동조합과의 인터뷰에서는 중앙일보 S는 스스로 차입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됐다. 중앙일보가 번 돈으로 증가해서 차입금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좀 생각해볼 문제가 BHC는 언론사 경험이 전무하고요. 또 이 자사의 사업 목적을 좀 들여다보면 상품 연쇄 회사업,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업을 주로 하고 있고 개육 가공품, 도소매업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업체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실적 개선이 불분명한 언론사에 투자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중시하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좀 보기 힘든 결정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언론사 운영 경험이 없는 BHC가 언론사를 인수하더라도 운영이 쉽지 않겠다라는 또 진단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업체인 BHC가 언론사 인수에 나선 것을 두고 일종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언론을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감형을 이제 요구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BHC가 디펜스적 사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를 인수를 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힘들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업의 언론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등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문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부 기업의 언론사 인수는 공정한 뉴스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 언론 시장의 경제 논리가 무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에 반해서 또 이형민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미국에서도 사모펀드가 지역 언론을 인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인수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들어보니까 건설사가 언론사 인수랑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또 유사한 사례가 또 있죠. 호반건설이 지난해 서울신문, 전자신문, EBN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이제 서울신문은 호반그룹 비리 의혹 등을 보도한 자사 기사를 삭제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대주주 비리 의혹 보도를
삭제를 했다는 건 편집권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언론노조가 실태 조사를 혹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7월 5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5개월간 서울신문에서 게재된 대주주 호반건설 관련 65건의 보도 가운데 57건이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제 2019년 7월 15일 일면에 있었던 호반건설 8조 그룹 지배권 꼼수 승계, 기업 대물림에 얽힌 의혹 보도가 26건이나 사라졌고, 또 같은 달 일면에 호반건설 문어발실 M&A 부의 편법 대물림, 또 3면에는 작년 건설업 투자 고작 10억, 차남회사 주식은 2,283억어치 샀다. 또 수백억 출연받은 태성문화재단 호반 일가 사익 편취 통로로 의혹 등등의 보도들이 모두 삭제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 삭제의 원칙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고 언론노조 보고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신문 주니어 기자들도 잇따라서 호반 대해부 기획기사 50여 건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경영진에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4년 차에 이어서 10년 차 기자들도 전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 대주주 관련 기사 삭제는 또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지난 1월에도 대주주 호반건설그룹 비리 의혹을 취재한 자사 기사가 또 50여 건이 일괄 삭제됐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곽태현 사장, 황수정 편집국장, 김준미 편집본부장이 6인 협의체를 거쳐서 삭제했다. 그래서 책임을 져라라는 입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 기자협회, 또 한국 방송기자연합회는 대주주 비판 기사가 무더기 삭제는 이제 유례가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윤창현 노조위원장은 사실 서울신문은 118년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묻은 서울신문인데 건설 자본의 장악을 당하자마자 그 건설 자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무더기로 지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곧바로 현실이 됐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서울신문 인수 과정 자체도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수할 때 내가 어려운 시절에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서울신문을 이제 배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서울신문을 인수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서울신문 사측은 뭐라고 합니까? 사측은 이렇다는 답을 또렷하게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또 대주주 호반 그룹 김상렬 회장한테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겠다는 의지가 어디 갔냐라고 물었더니 1월 중순경에 대주주 호반 보도 삭제에 대해서 기자들과 기꺼이 대화를 하겠다. 하지만 기사의 사실관계가 진실이면 되살리겠다. 삭제된 기사를 되살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 삭제에 논란이 됐을 때 호반 그룹 창업주인 김상현 서울신문 회장이 이례적으로 서울 신문사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보면 편집권 독립 보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조치의 정당성을 좀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사측이 주장한 것은 당시 4개월이 넘게 반론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원하면 시간을 내서 기사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회장 직권으로 다시 게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호반건설 김상렬 회장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맞습니다. 서울신문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 김상렬 회장을 이제 계열사 은폐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반건설이 대주주인 언론사 3곳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모든 이제 한겨레, 한국일보 등등 모든 언론 주요 일간지들이 이 소식을 지면 또는 인터넷으로 보도했던 거와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이제 건설사가 계열 언론사를 동원해서 자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좀 지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시점에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 이제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대주주 고발 소식 대신에 호반그룹이 전국 현장 노동자에게 격려 물품을 나눠주며 상생 경영에 나섰다고 하는 소식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네, 이번 문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언론사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권과 편집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입장이 볼 수 있죠. 민원연의 김서중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칼럼을 보면 호반건설이 대주주가 되던 순간부터 이제 이런 일이 예상했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호반건설의 사주조합 지분 인수 협상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편집권 독립 문제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협상 사주조합이 요구한 사주 이익에 복무하는 보도를 할 수 없고 또 사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사실 사측에 거부한 상태로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된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건설사의 꼼수 공용 승계 의혹 등이 이렇게 보도되지 않은 대주주의 문제를 보도되지 않은 언론사가 만들어진다는 이제 보도가 된다면 네. 서울신문이 다른 언론사의 보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것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자본의 힘에 언론이 무릎 꿇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심하게는 20도 이상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